일하는 엄마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이분들이 얼마나 자기 성장의 욕구가 큰가, 사회적으로 성취하고 싶은 마음이 큰가 이런 걸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야근도 많이 하시고 출장도 많이 가시고 대학원도 가고 이렇게 공부를 계속하면서 커리어를 높이려고 노력하시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아기 낳기 전에는 뭐 남자든 여자든 누구라도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의 생명을, 내 자식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임신하고부터는 예전처럼 그렇게 밤낮 없이 약간 미친 듯이 이렇게 일하기, 신체적으로든 상황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성들의 경우에는 진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나서는 내가 일에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아이를 돌보고 좀 집안일을 좀 더 잘 케어하는 것에 내 삶에 가치나 의미를 둘 것인지, 이런 결정을 좀 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일을 계속한다. 일을 계속해도 출산휴가를 얼마나 낼 수 있을 것인지, 일을 그만둔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죠. 근데 요새 사회는 너나 할 거 없이 맞벌이를 많이 하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두 가지 경우죠, 보통. 첫 번째는 출산 후에 출산휴가를 내는 거죠. 출산휴가를 뭐 3개월에서 6개월 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육아휴직 제도가 잘 되어 있으면 3년씩 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퇴직을 하시는 경우,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같이 못 하겠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퇴직을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출산휴가를 내시는 분들의 상황을 보면, 출산휴가를 내서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길면 2, 3년씩 내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이가 낳고서 1, 2년 뒤에 또 생겼어. 그럼 어쩌다 보니까 2, 3년 출산휴가를 내시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출산휴가를 내고 복귀하면 조금씩 다 어려움을 느끼시더라고요. 일단 2, 3년 이제 아이를 돌보면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이든 내가 하는 일이든 여기서 적응하는 것이 시간이 걸리니까 그것들 때문에도 좀 힘들어하고, 그리고 그동안은 집안에서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 하는 것을 중심에 뒀는데 일도 하고 아이도 돌봐야 되고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니까 심리적 압박감도 커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초반에 많이 힘들어 하시고, 그런데다가 이제 동료들을 보면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 승진 제도가 있잖아요. 2, 3년 정도 휴직을 내고 오면 같이 입사했던 동료들은 승진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육아휴직을 갔다 왔더니 나는 승진을 못했네. 이제 이러면 마음이 이제 조금 나는 승진을 못했네, 이런 마음 때문에 되게 이렇게 속이 아리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도 하세요. 근데 그 사람 정말 열심히 일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막 승진도 하고 그랬는데 아프더라, 그런 얘기 하시면서, 그래도 나는 아이를 잘 키우고 이렇게 복귀해서 비록 승진은 못했지만 그래도 건강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어요, 주변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나 봐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일해서 승진하고 그런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아이를 키우는데 좀 더 집중하면서 승진하지는 못했지만 아이와 함께 있는 그 시간들도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그런 시간들 보내고 이쁠 때 같이 시간들 보내면서 건강하게 다시 이제 복귀할 수 있었으니까, 모든 일에는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두 번째는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은 퇴직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일에 적응하기가 힘들어서 퇴직하시기도 하지만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퇴직을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도와주는 분이 있어도 집에 가서 아이 돌보고 씻기고 밥 먹이고 막 그런 다음에 자고서 아침에 또 출근하고 일 막 하고 또 퇴근해갖고 막 또 출근하고, 이런 삶을 뭐 1년, 2년, 3년 정도 버티다가 어느 순간 번아웃이 오거나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리고 이제 일을 정리하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도 또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그때 왜 그만뒀을까? 그때 일을 계속 했었어야 하는데, 아이를 어느 정도 키워놓고 나니까, 아이들 초등학교 이제 좀 고학년 올라가고 중학교 올라가고 나니까 이제 손이 예전보다 덜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때 그만뒀을까? 내가 계속 일을 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후회하시는 경우도 이제 종종 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때 그렇게 한 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 거잖아요.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이었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내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런 나를 너무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나 스스로를 비난하든가, 아니면 그때 남편이 같이 조금 적극적으로 함께 했으면 내가 일과 가정을 병립할 수 있었을 텐데, 남편이 바쁘다며 맨날 늦게 들어오고 외근하고 출장 가고 이러면서 안 됐다면서 남편을 마음속으로부터 또 원망하고 미워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음을 수용하고, 그래도 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길들을 찾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어쨌든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든지 새로운 공부를 한다든지 그런 게 영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많이 그렇게 말씀드려요. 아, 저 일하고 가정을 병립하는 게 너무 힘든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만둬야 될까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가능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일을 놓지 마세요. 일종의 이것도 여성으로서 또 인간으로서 나의 어떤 전문적인 역량이고, 또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의미의 한 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만두지 말고 내가 했던 일,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계속 할 것을 많이 이제 권장드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어서 할 수가 없었다면 그 또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비난하지 말고 그 삶을 결정했다면 그 이후 내 삶에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씩 찾아 나가는 게 조금 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지혜로운 태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워킹맘들이 일하다가 회사를 그만둬야 할까, 내 사업을 그만둬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할 때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제 말씀은 어렵더라도 일단 좀 버텨보자. 버티다 보면 세월이 흐르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반드시 요청해야 돼요. 도움 없이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 도움 요청하는 거 창피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지 말고 도움 요청하고 도움 받고, 그것이 남편이든 가족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그러면서 여성으로서의 우리 어떤 사회적 역할이라든가 성장, 이런 것들을 손을 놓지 말고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